자, 이번엔 갑신정변부터 볼게요. 앞에 배웠던 거하고 연계되니까 한번 쭉 옆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1863, 73.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에 일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신미양요 끝나고 척합이,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76년도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항구를 열었죠. 그래서 열린 항구를 통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그걸 배우자라고 하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었던 위정척사 운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서양을 배우자, 우리 것을 지키자. 그리고 이 개화 정책 일환으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구식군인과 차별을 두니까 구식군인이 폭발했죠. 그래서 직접적인 계기는 이거지만 큰 틀에서는 개화 정책과 위정척사가 충돌한 사건이 82년의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깝침이라는 뜻이에요. 화가 난 구식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근데 명성황후가 이것을 어떻게 진압했어요? 청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청나라가 진압했었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청나라를 형으로 보셨죠. 형 입장에서 조선은 동생 국가였어요. 청나라는 조선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해서 청나라는 조선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청나라는 개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화 정책이 좀 흐지부지 되겠죠. 이런 것에 불만을 갖고 터진 사건이 84년에 갑신정변이 됩니다. 갑신정변. 그래서 누가 일으키냐면 김옥균이 일으킵니다. 김옥균. 배경, 청나라가 간섭을 해서 개화 정책이 후퇴하게 됩니다. 청은 동생 조선이 강해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 김옥균은 빨리 강해지고 싶었거든. 개화파도 원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빨리 강해지고 싶어하는 급진개화파. 이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예요. 주역 인물 4명인데 이 사람이 김옥균인 것 같죠? 이 사람 다 서양식으로 바꾸고, 이 사람들은 친일파예요. 일본 10,000원짜리, 우린 10,000원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1만 엔 화폐의 주인공이 일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후쿠자와 유키치. 우리 2학년 때 교과서 나왔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그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에 되게 친하고 일본을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빨리 강해지고 싶은데 이 청나라가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김옥균이 우정총국이라는 곳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은 쿠데타라고 보면 돼요. 우정총국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이에요. 여기 있네요. 우정총국이라고도 하고 우정국이라고도 합니다. 된장국이 아니라 우정총국 혹은 우정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데 신식 건물인 거지. 근대식 건물이라 그러는데, 여기 오픈식을 하는 날이 있는데 이 오픈식을 할 때 이런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균 일당이 칼을 들고 또 살생부를 들고 대기합니다. 그러다 여기 불을 지릅니다. 파이어 했더니 불이야 하고 막 뛰쳐나오겠죠. 뛰쳐나오니까 이 김옥균 일당들이 나오는 족족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김옥균이 어디로 가냐면 경복궁으로 들어갑니다. 경복궁에 누가 있었냐면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거든. 우리 명성황후는 앞에도 나왔지만 고종의 와이프. 이 둘이 있었는데 이 김옥균 일당이 얘네들을 끌고 다닙니다. 궁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을 끌고 다녀. 왕이니까 차마 죽이진 못하고 얘네들 끌고 다니면서 이 김옥균 일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본 따라오고 싶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나라도 강해지고 싶었던 거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우리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왕은 있지만 천황은 있지만 힘이 세지 않고 신하들의 권력을 잡고 신분이 평등제인 사회, 입헌 군주제 국가 만들고 싶어 했었죠. 정확히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친일파였던 김옥균 일당, 이 급진개혁파가 일본을 모델로 개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왕을 끌고 다니며 위협하면서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센스가 있는, 좋게 표현하면 센스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약삭빠른 명성황후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죠. 몰래. 원래 팬티에 숨겨놨다가 몰래 꺼내가지고 카톡 찍습니다.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청 도와줘 해가지고, 이때도 청이 도와줬지만 이것도 역시 청이 또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김옥균은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일본으로 도망갔어.
근데 문제는 명성황후가 이 김옥균 죽이려고 일본까지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청나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자객을 보내서 김옥균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심지어 이 대가리를 잘라서 통에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서울로 가지고 옵니다. 서울 한복판에 김옥균 대가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 깝치면은 대가리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전시를 하죠. 이 사진이 여러분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요때 일들은 다 거의 다 지금 보는 것처럼 사진과 영상이 있어요. 영상은 많이 없지만 사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김옥균 대가리 걸어놓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미안해요. 우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3일 만에 끝나버렸어. 3일 동안 김옥균이 하고 싶었던 거 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요 3일 천하라는 별명이 이 갑신정변을 말합니다. 이거 지우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84년에 갑신정변이 벌어졌고 3일 천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개화정책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마지막 몸부림이 끝나면서 한동안 흐지부지 지나가다가 94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농민들이 깝쳤다, 반란 일으켰다. 좋게 표현하면은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동학 농민 혁명. 어쨌든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뭔가 깝쳤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 단계가 고부밀란이에요. 고부밀란. 고부밀란이 뭐냐면 고부는 동네 이름이에요. 전라도에 고부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 사또가 조병갑이야. 이 조병갑이가 깝칩니다. 마을에 농사를 지려면 저수지가 필요하죠. 사람들을 시켜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서 물을 퍼가면 물새를 걷고 속된 말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부 사람들이 대들었지 사또한테. 그래서 이 일을 조사하려고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옵니다. 조사해서 봤더니 조병갑이 잘못했는데 이 고부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 그래서 개새끼들 해가지고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시발 모여 해가지고 모인 동네가 어디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그냥 1차 봉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마디로 1차로 동학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라도인데 전라도 일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를 차지하면은 전라도 제일 큰 도시 전주성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왜 전라도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충청도로 하는지 알아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그 도의 제일 큰 도시 이름 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주, 전라도의 제일 큰 도시인 전주성을 동학 농민군들이 차지한 거야.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전봉준. 동학의 우두머리입니다. 전봉준. 별명이 들어봤나요? 녹두장군. 녹색 콩이란 뜻인데 조그매도 단단해. 이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눈에서 레이저 쏘고 있죠. 나중에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장면인데 키가 조그맣니다. 몸이 단단해. 그래서 녹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힘을 빡 주면은 유두에서 녹두가 도르륵 떨어졌었던 이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녹두장군 전봉준, 새야 새야 푸른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노래도 있죠. 저 사람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필두로 농민군들이 휩쓸고 다녀. 그래서 전주성을 차지했어. 누가 똥줄이 탈까? 왕과 왕비, 고종과 명성황후 똥줄이 탑니다. 또 명성황후 또 특기 있잖아. 팬티 저 깊숙이 또 뭘 꺼낼까?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청나라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동학을 진압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도 같이 들어와. 근데 문제는 일본을 부르지 않았거든.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무슨 죄악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건 이장한테 배웠어요. 아는 사람 댓글로. 이거 아는 사람 실력자. 어쨌든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일본은 이때 각오하고 들어와. 청나라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당황스러운 거야.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도 같이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러워. 그래서 전봉준을 부릅니다. 야 봉준아 봉준아 너네 왜 깝치는데? 너희 때문에 청나라 불렀더니 일본도 들어오잖아. 왜 깝쳤어? 얘기해봐. 뭐? 신문지 없애달라고? 뭐? 과부들 재혼하게 해달라고?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오케이 우리 화해해. 약속해. 들어줄게. 약속해요 해가지고 어디에서 화해하고 약속했을까? 전주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주하약이라고 부릅니다. 전주에서 화해하고 약속했다. 뭘 약속했냐면 동학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집강소라는 걸 설치합니다. 집강소는 농민들이 하고 싶은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 이름이고, 집강소에서 하고 싶은 개혁을 패정개혁안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감안하세요. 여기 쓰여져 있죠. 집강소를 설치하고 하고 싶은 개혁, 패정개혁안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서는 이런 개혁들이 추진 중에 있었어. 그래서 화해를 했잖아. 누가? 동학 농민군들하고 정부하고 화해를 했어. 그래서 청나라한테 꺼지라 그랬지. 야야 청나라 미안한데 바쁜데 불러서 미안해. 우리 화해했으니까 꺼지세요 했더니 청나라는 가려고 했어. 근데 일본 너네도 가 하는데 일본이 안 가네. 오히려 일본 새끼들이 깝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깝치냐면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합니다. 경복궁을 침입해서 우리 왕 싸다귀 치면서 왕한테 개혁을 강요해.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우리 고종한테 야야 고종, 아 씨발 냄새나. 야 너네 너무 찌질해가지고 우리 대일본 제국이 너희랑 놀아줄 수가 없겠어. 이번 참에 한번 개혁해보는 게 어때? 싫다고? 싸대기 대 씨발 해가지고 싸대 탁 치면서 우리 왕한테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청나라한테 기습 공격을 해서 청일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꺼지라는 일본이 꺼지진 않고 우리 궁궐에 들어와서 왕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어. 전봉준 좋아할까요? 동학 농민들 좋아할까요? 정부랑 화해해서 잘 지내되고 있던 이런 개혁이었는데 일본 새끼들 깝치니까 개새끼들 해가지고 동학 농민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2차 분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로 또 모여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공주에 우금치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우수한 기관총에 의해서 동학 농민들이 몰살당하게 되고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받으러 가고 재판 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고, 전봉준의 재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발통문은 뭐냐면은 여기 지도자들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카톡 단톡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학 1차 분기 때 시발 뭐야 했었을 때 연락을 농담으로 선생님이 단톡을 했다 그러지만, 이 사발통문이라 해가지고 사발을 얹어놓고 주도자들 이름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근데 누가 이 중에 우두머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삥 둘러서 쓰는데 지도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삥 둘렀다고 하죠. 그래서 시발 모여 이대로 있을 수 있어 모여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서 다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했었던 사발통문, 동학 농민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료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난 것이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이걸로 정리해보면은 고부에서 조병갑이 깝치죠.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했는데 농민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개새끼들 해서 1차 분기에 모이는데 전봉준이 이끌었죠. 그래서 전라도 최대 도시인 전주성을 장악하고, 그랬더니 이걸 진압하려고 청을 끌어들였지만 일본도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 새끼들 싫으니까 부랴부랴 전주에서 정부랑 동학 농민이 화해하고 약속했죠. 그래서 농민들이 하고 싶은 집강소 설치하고 그들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청나라가 돌아가는데 일본은 안 들어가죠. 오히려 일본 새끼들이 경복궁을 침입해서 왕한테 개혁을 강요했고 청일전쟁을 기습적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깝치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2차로 들고 일어났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것도 물어봐요. 1차 분기랑 2차 분기의 차이점이 뭐냐? 1차 분기는 정부에 저항한 거고 2차는 누구에? 일본에 저항한 거죠. 그래서 이때 동학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패정개혁안이 동학 농민군들이 원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신분제 폐지 주장했었고 여러 가지 개혁 주장했었고, 외세, 특히 여기 외세는 일본을 말하는 거죠. 신분제는 좋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없애고자 했어. 그래서 동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쓰시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수준 있는 건데, 반봉건 반외세다. 동학은 반봉건 반외세 성격이 강하다. 봉건적인 것에 반대했고 외세에 반대했다. 외세는 여기 일본에 저항한 거 아까 이거 봤었잖아요. 그래서 반외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봉건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그 당시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것을 봉건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대표적인 게 신분제. 이런 거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반대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동학은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만석보를 수업 때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이 고부밀란에 시작이 되었던 조병갑 있죠.
조병갑과 관련된 비석이에요. 보라는 건 저수지인데 농민들 시켜서 저수지 만들고 물을 퍼가면 세금을 걷고 또 자기 부모님 비석 만들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석 만석보 고부밀랑과 관련돼 있다.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돼 있다. 동학과 관련된 사진은 별로 없어요. 만석보, 사발통문, 전봉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우고 갑오을미개혁 할게요. 자, 갑오을미개혁은 역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쭉. 자, 84년 갑신정변 그리고 94년 동학농민운동까지 지금 봤어요. 근데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쭉 가다가 일본이 경복궁을 차지하고 우리 왕 싸닥을 치면서 개혁을 강요했죠. 찌질한 조선 이번 참에 개혁해 해서 우리가 이 개혁을 했을까? 했어요. 칼질이 됐는데 어떻게? 그래서 친일파들 데려다가 같이 했어요. 이것이 94년도의 갑오개혁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95년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이라고도 해요. 근데 보통 이 2년 동안에 이뤄진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도 하고 95년도가 을민년이기 때문에 갑오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갑오을미개혁 내용을 한 20여 가지 배워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간략하게 5개만 소개해 줄게요. 안 좋은 거 없앱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생깁니다. 안 좋은 게 뭐냐면 저기 나와 있지만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신분제 언제 처음 생겼나요? 맞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음이 좀 이상한데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있었었어. 몇천 년 동안. 그게 이때 사라집니다. 1894년에.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나나 물론 얼굴에 선생님이 완벽하고 여러분 약간 아쉬운 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평등이잖아. 그 신분제가 이때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또 뭐가 사라지면 과거제가 이때 사라집니다. 과거제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맞아요. 고려 광종 기억나나요? 후주 사람, 중국인 쌍기란 사람이 건의해서 광종 때 시작되었던 과거제가 한 100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이때 사라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뒤는 공무원 시험. 에듀윌. PPL인가? 자, 그리고 요게 사라집니다. 우리 과부들 재혼을 못하게 했죠. 과부는 남편을 잃은 과부 여자들 재혼을 못하게 했어요. 평생 혼자 살도록 했고 연료문 내려줬었잖아. 재혼하면은 막 때려 죽였잖아. 근데 이거를 못하게 했대. X가 2번이면은 과부의 재혼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결혼해도 좋아요. 오케이. 어때요? 사라졌죠?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소개해 준 거예요. 기억해 주고. 생깁니다. 선생님 생일은 4월 9일입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선생님 정도 나이만 되면은 여러분 당연하고 양력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음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 태자를 빼기도 하는데 태양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단발령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단발이 뭐냐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죠. 원래 우리 민족은 어떤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이거 뭐야? 상투였잖아. 상투가 우리 고조선 때부터 이 상투가 우리 고유 머리 스타일이에요. 머리를 자르질 않았어.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한자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 한자도 잘 쓰기도 귀찮고 헷갈려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한마디로 신체의 모든 것은 털 한 끗이라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부모님이 주신 이 털 끝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머리 자르지 않았어. 머리를 계속 키우고 상투로 묶어가지고 다녔던 것이 우리 조선의 고유 머리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발소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일본 새끼들이 강제로 이걸 추진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고종 황제도 머리를 딱 잡고 친일파들이 와가지고 접시 딱 세팅하고 가위로 자릅니다. 왕께서도 상투를 잘랐다. 신하인 너희들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여기 사대문 있죠. 서울 안에 경찰들이 가위 들고 다녔어. 그래서 보이면은 상투 보이면 가가지고 강제로 머리를 자릅니다. 이거 잘리면 사람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자살했어. 상투 잘렸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집에서 눈치챘죠? 도끼를 세팅합니다. 누굴까? 최익현 기억나는 최익현?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면서 전하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조약 체결하려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시옵소서 했던 최익현, 도끼 최익현. 최익현 이때도 나옵니다. 신체 발부 수치 부모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내 목을 치시오 해가지고 도끼 들고 막 반란 일으켜요. 반란이라니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 좀 지우기 시작할까요? 공간이 없어요. 의병. 그래서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최익현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옆에다가 도끼 그림을 그려주고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여기가 순창이었나 성이 있어. 최익현이 워낙 거물급이니까 도끼 들고 부하들도 양반들도 다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진압하려고 일본 새끼들도 오지만은 조선의 왕이 보낸 군대도 와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만 왔었으면 이 최익현이 끝까지 맞서 싸웠을 텐데 왕이 군대를 보내니까 성 문을 열고 최익현이 셀프로 나옵니다. 그래놓고 자진 항복을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 보낸 군대랑은 차마 싸울 수가 없구나. 임금께서 임금을 보냈는데 어떻게 임금의 군대랑 싸우는가. 자, 자진 셀프 수갑해가지고 체포당해요. 그래서 최익현이 어디로 가냐면 끌려가요. 여기 대마도 아나요? 대마도? 일본어로는 쓰시마라고도 하죠. 우리 부산에서 되게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최익현이. 그리고 일본 애들이 먹을 거 주니까 거부하죠. 내가 바나나 내 원숭이야 바나나 하나 먹게. 일본 새끼들이 준 음식은 먹을 수 없어. 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일설에는 단식 투쟁하다 죽었다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식 투쟁하다 죽지는 않아요. 단식한 건 맞지만 이 후유증으로 나중에 병 걸려서 죽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일화 있죠. 이렇게 의병 일으키다가 대마도 끌려가서 단식 투쟁하다가 저항했던 이 일화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대마일지라고 하는 대마일기인가 대마일지인가 요 책이 있는데 요 책이 누가 썼냐면 이 옆에서 이 부하 중에서 제자이자 부하인데 최익현 의병 일으키다 이러고 왔었을 때 여기서 얘가 스승이고 얘가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가 이 대마일지, 대마일기 같다. 대마일기라는 거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최익현의 이런 일화들이 자세히 알려져 있고 이 대마일기를 쓴 사람이 우리 보령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령에서 저기 주교로 쭉 가다 보면은 왼쪽에 팻말 나옵니다. 독립운동가 해가지고 류 땡땡.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참고로 이 사람 무덤이 보령에 있고 이 사람의 손주 있죠. 손주가 살아있더라고 아직도. 지금 할아버지죠. 이 손주 만나는데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되게 울먹거리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선생님 되게 잘생겼다고 뭐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보령의 이 인물 최익현의 제자이자 요 일화를 알려줬던 이 인물 한번 댓글로 써보세요. 자, 갑오을미개혁 2년에 걸쳤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일으킨 이유는 일본 새끼들이 전쟁 일으키고 일본이 개혁을 강요해서. 그래서 아까 기억나나요?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파들이 만든 개화기구 이름 이것도 개혁이잖아. 이 개혁을 하려고 만든 게 군국기무처인데 여기서 갑오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나왔었던 초기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를 추진했던 기구 이름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이름은 중국 거 따다한 거야. 청나라도 개혁을 했는데 걔네들은 통이 아니라 총리기무아문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총자를 안 쓰고 우리는 통리기무아문 이렇게 흉내낸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강요로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오래되었던 신분제나 과거제나 재혼을 금지시켰던 것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단발령과 태양령이 생기는데 일본이 단발령을 강요한 이유는 보통 역사학자들은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일단 위생이 좋아. 깔끔하잖아. 건강이 좋아.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기, 우리 민족의 자존심 깔아뭉개는 거지. 니들 상투물 하지? 씨발 해가지고 깔아뭉개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돈.
일본은 앞서 메이지 유신한 개혁을 통해서 이발 산업, 단발령이 이미 있었거든. 이발 산업이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를 자른 적이 없으니까 이발소, 미용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천만이 머리 잘라내면 일본의 미용 산업이 들어온다란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단발령. 그래서 요 관련된 사진을 보고 어떤 사건이도 연계시키면 좋습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동학, 다 갑오 을미개혁. 엄밀히 말하면 단발령은 을미개혁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